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그래서 그런 아주 옅은 지식과 또 어떻든 경영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제목을 찾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경영이라는 것도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뭐 경영과 부처님 말씀 뭐 그건 너무 좀 평범한 것 같고 그 뭔가 좀 비가번쩍한 단어가 없을까 해가 찾은 게 이제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퇴임을 하면서 수업을 경영대학은 절대적으로 교수 숫자가 부족합니다. 학생 숫자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전공 과목을 내가 가르치는 거는 마땅치 않다. 그거는 연부역강한 젊은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고 늘 가장 중요하지만은 가장 내팽개쳐 가지고 있는 과목이 경영학 원론 과목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치려고 그러죠. 학생 숫자는 70명, 80명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까 이게 가장 교수로서 중요한 게 학생을 잘 가르치는 일인데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잘 가르치지를 못한 것 같은 게 가장 후회가 되는 정년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학생이 100명이면 듣고 뭐 채점하는데 시간이 사흘이 걸리면 어떻고 나흘이 걸리면 어떠냐 싶어서 내한테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경영학 원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뭐 경영이라는 게 체험도 못하고 경영학 이론을 과목을 들어야 되는 이런 뭐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또 첫 시간에는 학생들이 예전부터 잘 안 왔어요. 근데 요즘은 착실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강 비스듬하게 하던 그런 내용도 여기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이 중에서 이제 맨 뒤에 거는 고등학교 때도 이걸 달달 외우면서도 들었던 게 열반, 아, 이거 돌아가시는 거구나. 뭐 이런 거 정도. 한자로 이래 뭐 행, 무, 상, 뭐 범, 무, 아, 뭐 적정, 고요한 정막, 뭐 이 정도로 그냥 외우고 어떻든 참 이 행정착오로 대학교를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을 가르쳐 보면 경영자, 기업인 이렇게 하면 이상한 언론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각색 왜곡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대기업 경영자 이러놓으면 이거는 그거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너것들한테 도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교수냐? 대통령이냐? 누가 너한테 일자리를 주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기업인들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 안 벌어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은 하루에 배당만 몇 억씩 생긴다. 하루에. 그 사람이 뭐 감옥살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니? 그 사람이 지 혼자 살겠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업인의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왜 학생들이 이렇게 기업 경영, 산업공상, 이 유교, 성리학에 정말 살아가는데 실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때 머리에 물이 먼저 들어서 그럴까? 부모들의 영향일까? 초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또 꼬인 분들이 꼬이게 얘기를 해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이 경영자들이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뭐 제가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에 가까운 경영 철학자죠. 이 미국 뉴욕에 가면 콜롬비아 대학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경영대학원 안에 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The society is great. 사회가 위대한 사회다. 어떤 사회가 위대한 사회냐? Man of the business.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역할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회가 위대한 사회다. 그러니까 전 세계 최강국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업인들이 가진 돈은 타면 나는데 기업인들은 나쁜 놈, 뭐 착취하는 놈, 뺏어먹는 놈, 사기치는 놈, 속이는 놈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서 참 그것을 깨트려 부숴주는 것도 경영학 원론을 담당하는 동국대학 명예교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교가 뭐 하다못해 종교단체 뭐 어느 조직이고 다 우리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밖에 없어요. 공무원
대통령실? 청와대에 있던 여러 대통령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요? 우리 돈 가지고 가가지고 저 세금 저가 뭐 마음대로 쓰는 게 여의도 있는 사람하고 광화문에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업인들이 아, 나 하는데 지쳤어. 이러는 순간 우리나라는 가는 겁니다. 누가 돈을 벌어요? 우리 그 교수가 돈을 법니까? 맨날 훈순하고 평론이나 하지. 너무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쉽게 들면 2차 미분 값이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뭔가 오르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쉽게 들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전 세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변곡점을 뭐 많이 지나갔습니다. 어떻든 이자율도 그렇고 무슨 물가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바뀌는 순간인데 이게 이제 에, 이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지나갔네. 이때까지 살던 거하고 뭐가 분위기가 다르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네. 라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고 언제부터 벗어났는지 언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점이죠. 이런 점을 만일 우리가 생각해서 경영자들이 놓쳐버리면 그 기업은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게 이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올드 패러다임이 쭉 이렇게 가다가 영원히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재행무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항상 좋고 항상 나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안 고치면 어떡하면 이렇게 깔아앉는 거예요. 그 변화가 주저되고 현상 유지에 치중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변화를 수용하고 자기 이때까지 해온 걸 바꾸고 이렇게 해나가면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영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학교 신입생들은 이거는 인생의 대학이라는 게 1학년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변곡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교수로서는 보면 깝깝하죠. 너무 조금 건시안적으로 아직도 고3, 고2 그런 티를 못 벗어나고 그래서 좀 깝깝한데 또 요즘 또 대학생들을 예전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지도 못하잖아요. 어떻든 이것이 전략적 변곡점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서 보면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변곡점에서 제대로 변한 사람하고 못 변한 사람하고 변한 기업하고 못 변한 기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2020년 1학기부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뭐 지금 윤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대단한 그 참 돈을 투입을 해서 이 실시간으로 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웹엑스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교수들한테 다 카메라도 나눠주고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했는데 그때 보니까 실시간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똑같이 수업을 하는 대학이 서울에 5손가락도 안 돼요.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는 한 달치 녹화를 하루 가서 하고 온대. 그럼 야, 너는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아니냐? 예. 근데 그때 야, 참 대단한 결심을 하셨고 잘하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온라인 수업을 현직에 있으면서 한 1년 하다가 정년을 했습니다. 만일 이걸 안 해보고 내가 정년을 했더라면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좀 그래서 막 배우고 여기 앉아 있는 젊은 교수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니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무슨 부속도 막 필요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젊은 교수가 보더니 다다다닥 하면 딱 고쳐주고 야 나는 왜 안 되니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구하니? 잠깐 기다리세요. 쿠팡에 다다다닥 하되면 내일 도착할 겁니다. 돈은 얼마니? 2만 얼마입니다. 그날 내가 정년을 했으면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대단히 코로나가 일찍 온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면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 농담입니다. 어떻든 이 전략적 변곡점은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한테도 또 우리 특히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이 4년이 아마 전략적 변곡점의 최고의 전략적 변곡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 주변에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 보면 회장님, 사장님 전생에 업이 많으십니다. 좋은 것 같죠. 다 부사장이 좋습니다. 전체를 책임지는 대표이사 사장이 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삶은 없는 거고 이 비즈니스의 주변의 이제 환경들을 보면요. 경제적, 법적, 뭐 말할 필요 없죠. 뭐 중대재해법, 기술적 이거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뭐 어느 순간에 바뀌고 또 경쟁적 환경, 경쟁 구도도 늘 새로운 경쟁자 나타나고 옛날 경쟁자가 더 세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환경. 제가 90년 초에 우리 동국대학교 왔습니다. 그때의 학생들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하고 은퇴를 하는 2020년, 21년의 사회 분위기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 우리 직원분들 몇 분 계실 텐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나이 좀 차이가 나고 이러면 내 스타일상 말도 툭툭 놓고 이랬는데 2015년 이후부터 말 안 놓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학생들한테도 말 놓고 안 합니다. 나도 많이 바뀌었죠. 어떻든.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런 환경들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는 어디가 전략적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든 경영자는 이런 이 크게 5가지 안에 적힌 것까지 하면 뭐 몇 시까지가 나 됩니다. 이런 걸 늘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경영자입니다. 예. 자, 여러분 보고 주식 투자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난 글로벌 톱10 기업의 시가총액 이걸 난데없이 왜 내가 이걸 만들어 봤느냐 하면 이 세상이 변해간다는 걸 뭘 보여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간의 시가총액 12기업을 2008년, 2019년 한 4년 전이죠. 지금 딱 이 작업,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던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이죠. 27일이니까. 여기 이제 쭉 봤어요. 2008년에 보십시오. 페트라 차이나, 엑선 모바일, 제너럴 일렉트릭, 차이나 모바일,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공상은행, 브라질 석유, 로얄 더치쉘, 영국 석유회사, AT&T, 미국의 장거리 전화회사죠. 우리 KT에 해당됩니다. 프락텐 갬블, 우리 LG 생활 건강과 그 플러스 알파까지 다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15년 전에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12기업이었습니다. 그러거나 10년이 지났어요. 2019년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이라는 것은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지배 구조상.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거는 지금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버크셔 해스웨이, 이거는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회사죠. JP 모건, 금융 회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일주일 전에 시가총액으로 원화로 따지면 애플이 3,312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은 이제 빠져나가고 테슬라가 5위에 올라와 있고요. 버크셔 해스웨이 여기는 이제 이런 유망한 회사에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놨으니까 이 회사들이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는 거 못 되면 깔아앉는 거죠. 이제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뭐
비사 카드, 금융회사들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위에 JP모간 금융회사가 있고 12위에 우리가 좀 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숙적인 TSMC입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460조입니다. 근데 삼성은 이날 현재 20위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삼성은 시가총액이 한 330조밖에 안 됩니다. 자, 글로벌 기업의 순위도 이래 바뀌었는데 아마 모르긴 합니다만 한 5년 뒤에 되면 이 중에 몇 개는 날아갔을 겁니다. 없어지고 또 새로운 어떤 기업이 뜰는지. 예. 이 사람들이 바보였을까요? 어, 글쎄요. 한번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한 3, 4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외국 기업이니까 우리한테는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 여의도의 정권회사 한국거래소에 상장대가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이 날짜로 내가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러려니까 제가 국민학교 1965년이면 5학년 때네요. 예, 초등학교 5학년 시절입니다. 이때 매출액 이때는 주가 시가총액을 뽑을 수가 없어요. 상장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자, 여러분 기억에도 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스님은 정가원장 스님은 아실는지 모르겠네. 동명목재, 뭐 금성방직, 판본방직, 경성방직, 대성목재, 양해수출, 동일방직, 동신화학, 대한제분 딱 여러분 아는 CJ입니다. 이거 제일제당. CJ의 전신입니다. 요게 딱 10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2010년 G세대 21세기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삼성전자, 포스코 3대차 쭉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10년이 지났어요. 2020년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검은색 비스듬한 이 회사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거는 뭐냐면 어결권을 행사를 안 하는 주식입니다. 그 대신 배당은 많이 받아가는 주식입니다. 그다음에 LG화학, 여기서 이 LG화학은 배터리가 위주됐던 그런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뭐 SDI, 카카오, LG생활건강하다가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의 주식이 331조로 쭈그러들었습니다. 이 당시쯤만 해도 한 550조 됐습니다. 2020년만 해도. 이게 한 2년 새에 200조가 날라갔어요. 그만큼 주가가 폭락한 거죠. 이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배터리 기업입니다. LG 화학에서 배터리가 떨어져 나온 거죠.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SDI, LG 화학, 현대차, 기아,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 지분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대부분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우선주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배당을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뭐 가지고 있는 거죠. LG화학 뭐 이것도 그렇고요. 현대차 뭐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이 좀 여러분 보면 어떡해요? 아까 애플이 얼마였습니까? 3,300조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딱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날 날짜로 한국 거래소 시가총액 전체를 다 합치면 2,000조예요. 예? 근데 애플이 3,300조입니다. 애플 한 회사의 3분의 2 가격밖에 안 돼요. 여의도 뭐 정권 뭐 날뛰고 맨날 거래해봤자 그만큼. 그래서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 12 기업이고 12 정도 되고 지난 50년 동안에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킨 거는 세계사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6대 강국, 7대 강국들은 150년 전에도 6대 강국이었습니다. 제국들이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뺏어왔던 너무 나라를 뭐 침략을 했던 어떻든. 근데 거기에 끼지도 못했던
대한민국이 불과 50년 안에 이제 10위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나 이 지금 세계 이 뉴욕 증권회사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으로만 봐도 우리의 이 덩치가 그래서 좀 알고 조금 이래 좀 의시돼도 의시되자 뭐 그런 뜻에서 이 자료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자, 경영자의 사명은 어때요? 우리 총장님의 사명은 뭡니까? 동국대학을 어떻든 없어지게 만드는 단초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살아남게 하고 살아남아가 안 되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과 성장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경영자의 사명인데 그걸 영어로는 going concern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1955년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하고 2011년 약 한 46년 뒤에 기업 포춘 500대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 500대 기업의 45년 전에 500대 기업 중에 87%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ABC 그룹을 보면 A 그룹은 뭐냐면 55년도에는 포춘 500대 기업이었는데 2011년에는 거기서 빠져버렸고 B 기업은 그때도 45년 전에도 또 2011년에도 여전히 포춘 500대 기업인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는 보잉, 캠벨 수프, 디얼, IBM, 월풀 뭐 이런 회사들이죠. 지금은 더 나빠졌을 수도 있겠죠. C 그룹은 어떡합니까? 아예 그때는 존재를 하지 않았던 기업인데 포춘 500대 기업에 있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럼 이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놀았겠어요? 예? 뭐 술 먹고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른다고 이렇게 기업이 이래 망하겠습니까?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자료를 보십시오. 기업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21세기에 태어나신 우리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적어도 2개 내지 3개의 회사에서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뭐 산술적인 평균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S&P 500 기업의 평균 수명입니다. 이 보십시오. 1955년도에 예를 보면 약 한 60년 됩니다. 평균 수명이. 그러다가 점점 짧아져 가지고 지금 2020년쯤 오면 2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수명이 짧아져요. 계속.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늘고 기업의 수명은 짧아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 바치고 일을 해도 적어도 100세까지 살려면 2개, 3개 기업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이 자신들이 그 사명, 아까 고인 컨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또 성장을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진력을 다했지만은 왜 이렇게 기업의 수명은 짧아지는가? 이게 이제 숙제죠.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00년간을 보면 전기기관, 방직, 철도, 석유화학, 뭐 컴퓨터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소위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쭉 연결이 됐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몸하고 관련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이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소위 신체 혁명이 아니고 지적 능력의 이제 혁명이 오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중대하게 뭡니까? 이게 끊어졌어요. 우리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이쪽에 신체 혁명 이런 데 익숙한 거리 이 지적인 혁명이 앞으로 이제 생기는 이쪽 상황에 뭐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것들이 자꾸 AI니 이런 게 우리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거죠. 이 간격이 이만큼 생겼는데 이걸 이제 적응해 가는 게 이제 큰 하나의 숙제죠.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어떡합니까?
거대하게 이 불연속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이쪽에 있는 기업들 전부 다 일로 바꾸지도 못하겠고 순차적으로 잘 이걸 적응하면서 이쪽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큰 경영자들로서는 큰 숙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삼법인 중에 첫 번째 재행은 무상. 영어 표현이 아주 간결합니다. The only constant is change. 세상에 일정한 거는 변한다는 것밖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많이 듣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는 변한다는 사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하나밖에. 정년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뚜렷하게 느껴지고 보이죠.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늙어도 좋은 게 참 많아요. 젊은 여러분들은 몰라. 나이가 들어야 보이는 측면이 있고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이러면서 걱정이 돼요. 야, 저 삼성전자가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죠. 그렇게 오늘 날짜로 이재용 회장이 취임을 했는데, 저 양반이 과연 얼마나 버텨줄까? 이런 전략적 변곡점을 잘 타고 넘어가서 패러다임을 자꾸 바꿔가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했던 거는 아까 얘기한 1, 2, 3차 산업의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4차 산업혁명의 이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글쎄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 2,000조 중에서 330조 날라가고 나면 우리나라 재산 15% 날라갑니다. 여러분 생활비 15% 줄이고 살 자신 있어요? 제가 정년을 딱 하고 나니까 동국대학에서 다 띄고 봤던 실수령액에서 딱 3분의 2가 연금으로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3분의 2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다가 그에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3분의 2가 아니고 약 한 55%? 한 6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줄일 게 없어요. 생활비에 줄일 게 없어. 근데 삼성전자 없어지면 우리 시가총액 15%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밉든 곱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든 잘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예. 왜냐, 이 세상이 다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이 도대체 2,500년 전에 제가 보면 2,500년 전에 인간에 대해서는 벌써 끝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저쪽에 그리스 쪽에 테스 하는 형님들 많이 계셨잖아요. 예?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이쪽에 중국 쪽에 자자 붙은 어른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의 근본 인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있어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 있어. 다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다른 환경에 그냥 계속 적고 있어. 그럼 도대체 기업에는 뭐가 변하느냐 이거야. 많이 변합니다. 경영 환경뿐만 아니고 이 비즈니스 자체가 변한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 경영대학에 한 분이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한 2년 빨리 하셨죠. 그래서 왜 좀 더 있고 당신이 나감으로써 내가 볼 때 가장 큰 손실은 학생이야. 학생한테 큰 손실이다. 무슨 말씀이냐 이게. 당신만큼 학생을 정말 이래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교육을 한 교수님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당신이 이래 나가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밀려 나가지만 당신이 그걸 자발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지 않냐. 학생들한테 2년 더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이랬더만은 이분이 이제 도저히 자기는 보람을 못 느끼겠다. 이게 전통적인 어떤 사제지관, 이게 학생들한테 뭐 인성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전문 지식도 주고 이런 하나의 그 전통적인 서성의 이런 이런 머릿속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 부친께서도 교수를 하셨고 이러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 5년을 갖다가 혼신의 힘을 다해봤다.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내 삶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은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저나 가장 손실은 우리 경영대학 학생들이구만. 제가 이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이라는 성격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거죠. 사업에 마찬가지죠. 규제도 변하죠. 돈 버는 방법도 변했죠. 그다음에 이론도 변합니다. 우리 경영학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데 가까워요. 수학 이런 거는 이론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리학만 해도 많이 변하거든요. 뭐 뉴턴도 깨지고 아인슈타인도 깨지고 자꾸 깨지잖아요. 그 이론들이 일부분이. 근데 경영학 쪽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영학 한 10년 경영학 중에서도 이 백본이 되는 그런 몇 개의 학문을 제외하고는 계속 변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 교과서는 지금 배울 때 교과서고 그 이론을 외우지 마라. 몸에 익히고 나가야지. 그걸 머리에 알고가 뭐하니. 너 그래봤자 컴퓨터한테 이길 재간 없고 AI한테 못 이긴다. 그래, 어떻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아까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교수가 자기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있어봤자 학생들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공감도 못 주고 교수는 그러니까 더 낮아빠지고.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현재 어떤 학교 현실에 너무나 난 도저히 못하겠다. 20년만 채우고 나가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어떻게 보면 좀 걱정스럽죠. 뭐 그분들이 100% 옳다고는 또 할 수 없죠. 어떻든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교수님들은 앞으로 아마 10년 뒤에 우리 또 학생들은 지금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2022년 10월 27일 지금 4시 30분 이 순간에도 어떡합니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변하고 있고 어딘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변하고 있고 또 내가 만일 이 법문의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이 지적인 이런 면에서 생각하는 면에서 조금 변화도 생기면 저는 그냥 보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든 매 순간 뭔가 변하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기업이 이런 환경 변화를 변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교수가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그런 그 교육에 대해서 단지 학교 공부는 학점 따기 위한 거고 지금 고등학교 공교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는 단지 내신 성적 따고 시험 평가 받는 데고 진짜 공부는 학원에 가서 10시, 11시까지. 거기 어떡합니까? 우리 뭐 교수님들도 뭐 11시까지 기다렸다가 학교에서 그렇게 연구 실적이 좋아지죠. 그 자녀들이 효자라고. 애 피카바로 가야 되니까 연구실에 앉아 있어야 되고 앉아 있으려니까 줄이가 틀리니까 책이라도 보게 되고 뭔가 껄쩍거리게 되고 그러니까 연구 실적이 나오는 거죠. 어떻든 착한 아들, 딸을 줘가지고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 대학도 그래 돼갑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하겠다 이거 안 되거든요. 헐수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적시에 변해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경영자들이 존재의 이유죠. 그래서 끊임없는 외부 환경 변화에 내가 바뀌어갈 것이냐, 적자 생존을 할 거냐, 안 그러면 그냥 멸절돼서 사라질 거냐. 이건 자기 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 하나는 아웃사이드 인. 인사이드 아웃은 뭐냐? 야, 내가 무슨 자격증 하나 있어. 야, 내가 조금 아버지 따라서 뭐 외국 갔다 와서 일본어 말 잘해. 뭐 조금 잘하는 요거 가지고 평생을 우라물라고 거기에 맞는 것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는 경영학과 나왔어. 그러니까 기술계통에 가면 나는 박살나. 또 어떤 사람들은 공과대학 이쪽 이공계 요 산을 경계로 이쪽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분들은 야 나는 뭐 수식이 안 나오는 데 가면 내가 길을 못 패잖아. 뭐 또 어떡해요. 일로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하면 이쪽에 또 맞게 배우면 되는 거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뭐 코딩 그거는 야, 내가 코딩 그런 걸 왜 해야 되냐? 하지 말고 배워야 되면 배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스펙 쌓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많이 이래 허비하는 걸 보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왜냐? 그 스펙으로 쓸 수 있는 기한이 얼마 안 돼요. 또 실제로 뽑는데요. 취업 담당자 사람들 뽑는 사람들이 스펙 뽑고 GP 뭡니까 성적 뭐 별로 고려사항 아닙니다. 어떤 적극적인 패션,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들어가서도 공부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다 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 없이 그냥 맨날 뒤로 빠지고 이렇게 엉덩이 쭉쭉 빼고 자, 5시 지금 퇴근하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하고 막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백날 뽑아도 스펙 좋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안 뽑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웃사이드 인. 아웃사이드 인은 뭐냐면 내가 자격증이 있던 능력이 옛날에 능력이 있는데 이걸 못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네 바깥 세상에서 그럼 나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사이드 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건 경영자는 인사이드 아웃 되면 망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인 되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환경 변화를 어떻게 적시에 감지하느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깨어 있어요. 네. 술을 한 잔 먹더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술 한 잔 먹고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도 거기서 뭔가의 변화된 것을 느끼고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이런 환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재행무상을 항상 머릿속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 해야만이 전략적 변곡점을 제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전략적 변곡점을 찾았어. 알았어.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시에 이행할까?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변화 혁신을 제대로 자기 자신을 바꿔가야 되는데 우리 조직을 바꿔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두 번째 삼법인인 재범무화를 저는 연계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재범무화라는 말을 100%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범무화는 연기, 인연, 참 우리 불교 절집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용어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외부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자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뭐, 이래 불경에 보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그게 뭡니까? 존재에 대해서 공간적인 관찰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것이 일어남으로써 저것이 일어나고, 시간적인 관찰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고 또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없다. 저것도 멸한다. 이게 서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지 혼자서 된 거 없다. 그 우리 아까 방 실장님이 오시길래
우리 경영대 학장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오시길래 학장하고 부학장 두 양반이 자기들 둘이가 잘 해가지고 경영대학이 잘 되고 경영대학원 잘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요. 내가 이랬더니만 묻더라고요. 아니요. 거기에 경영대학 직원, 교수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합심을 했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로 우리 학장, 부학장, 행정 뭡니까 실장 이 세 분들이 또 주도적으로 그걸 잘 이렇게 열매를 잘 맺어가는 일에 앞장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난 2년간 우리 경영대학에 죽어가는 MBA도 살려냈고 아마 돈도 좀 많이 벌어주고 있죠 요새는 학교에. 예. 우리 학장한테 성과급을 좀 줘야 되는데 근데 학장만 주면 안 돼. 예. 저 경영대학 교수들 직원들 똑같이 줘야 돼. 이 재벌무화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본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계되고 돼서 변해가 네트워킹이 돼 있다는. 네. 그러고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죠. very dependent 하죠. 네. 근데 이걸 모르죠. 뭐 특히 교수 사회에는. 네. 뭐 우리 학교에 큰 뭐 두 집단이라고 그러면 교수 집단하고 이 직원 선생님 집단하고 두 부류로 나눈다 그러면 교수 집단은 훨씬 이런 뭡니까 이게 유아 독존도 얘기는 안 받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쪽에 가깝죠. 이 자관 어떻든 재범무화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경영자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이 전략적 변곡점에 이런 변화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이제 이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역대 우리 총장님들을 내가 다 회상을 해보면 자기가 편한 데부터 해요. 익숙한 곳에. 대학교를 보면 어떡합니까? 서열 1번 불교대학부터 쫙 최근에 생긴 대학까지 바이오 대학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다 보고 전체 도대체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과대학 총장님들은 문과대학 위주로 뭐 옛날 그런 생각 뭐 철학 출신들은 뭐 철학이 최고 기본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이 불교대학도 총장님은 불교가 우리 학교의 기본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 네트워킹은 돼 있는데 한 곳에 그냥 힘을 줘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전체를 포함하는 홀리스틱 그다음에 밸런스드 이게 굉장히 균형을 잡은 이런 시각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무슨 얘기냐? 우리 경영대학 학생들한테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나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듣기 힘든 과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재무관리, 회계, 운영관리 이런 거는 뭐 수식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영대학 학생들 다 피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경영대학 졸업생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보고 교수님 재무관리를 안 듣고도 경영학 학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필수인데요. 이러는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래. 아주 좋은 대학 출신이래. 거기는 학생들 그냥 요구대로 하는 거야. 교육이라는 기본 이 사명 개념이 없는 거죠. 이 균형 잡힌 어떤 경영자를 기르겠다는 게 학생들 그냥 잘 먹는 음식만 그냥 편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학생을 안 뽑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든 이 밸런스드 그래서 제가 지금 늘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뭐 언론인도 하셨고 시인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우리 보고 맨날 있네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긴 대롱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놈이 되지 마라. 경상도 사투리로.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170도 이 정도 정상적으로 보이죠. 근데 긴 대롱으로 딱 보면 딱 그 지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리석음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 내외부의 이해관계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를 추구할 때. 그래서 조직 강정력에 어떻든 균형 잡힌 관심과 시각. 어떤 총장님은 인사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해관계자 관리를 해서 주주, 고객, 지역사회, 환경, 소매, 종업원, 광주관계자, 공급자, 미디어, 뭐 은행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래서 전략적 변곡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잘못하면 벗어나 버리고 나면 이제 시기가 싹 지나갑니다. 여기서 뭔가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변곡점에서 항상 재앙을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만일 깨어있는 경영자가 변화의 흐름을 잘 감지하고 아웃사이드인 자세로 변화에 적시에 부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래요. 1학년 학생들한테. 너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부를 축적하던 그 방법을 생각하지 마라. 너는 너 나름대로 너 시대는 이 변화가 너가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찬스가 생기는데 그거는 너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 학생들 중에 미래 자기의 꿈이 뭐냐고 제가 첫 시간에 숙제를 내준 뭐 드디어 건물주가 되겠다는 게 꿈을 가진 학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경영대학에 적합한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경영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걸 균형을 잡고 두루두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화무쌍한 경영 환경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경영자가 늘 염두에 둬야 할 부처님 말씀은 이 삼법인 중에 첫째, 재범무상, 재범무화.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고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넓은 시각으로 균형 잡힌 관심과 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급조된 법회 내용을 꾸며왔습니다. 죄송합니다.